살아가면서 유독 배신을 많이 당하는 사람, 유독 통수를 많이 맞는 사람, 거의 습관적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방심을 했길래, 어떤 면에서 미숙했길래 그런 경험을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10가지 이유들을 뽑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뒤통수 잘 맞는 사람들 특징.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의심 수업 했었죠. 의심을 과하게 하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의심과 경각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마음들을, 다양한 의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 통수를 잘 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실에 근거해서 대상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의해서 판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요. 자꾸만 내 기대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증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날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 사람의 행실에서 가끔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를 둬서 나는 내팽개쳐 놓거나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건성이라던가 이런 태도들 또는 본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견을 무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찝찝함을 불러일으키는 또는 큰 찝찝함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할 리가 없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워.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날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자신의 기대와 환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느라고 내가 발견한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포인트들을 무시하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유독 더 통수를 많이 맞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뒤통수를 잘 얻어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즉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그 인간이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통수를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맹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허술한 사람들이 통수 많이 맞을 것 같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굉장히 상식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성을 철저하게 믿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인들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성을 추구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통수를 맞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뒤통수를 잘 얻어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의 본능과 심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수업에서 사람의 생존 본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 패턴과 결핍, 이기심, 그리고 제가 특히 영문학교 인간탐구 수업에서 제가 왜 사람이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선한 행동을 하고 왜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사람이 없는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떤 측면이 드러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존재라는 걸 쭉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너무 사람들을 단조롭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표현을 할지를 예측하지 못해서 쉽게 통수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뒤통수를 잘 얻어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타인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심플하게 판단하려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있냐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어.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아.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라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사람의 좋은 측면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신뢰해버리기 때문에 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좋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함과 연약함 그리고 악함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은 같이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사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 그 측면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근데 통수 잘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버린 다음에 완전히 믿어버리거나 완전히 배척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모든 걸 공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겪은 일, 여러분들의 집안 사정, 여러분들의 속마음, 여러분들의 자산,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다 공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내 삶이 아파트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한테 내 아파트를 공동 명의 시켜주는 거예요. 그 친구랑 언제 어떤 식으로 틀어질지 이별을 할지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내가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자꾸만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뭘 믿고 난생 처음 보는 타인에게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공유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돌아서거나 어긋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내 사람에게는 다 해줘. 내 사람이 아니면 난 관심도 없어. 난 내 사람은 무조건 다 책임져. 자, 요런 말 하시는 분들 통수 자주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람이든 남의 사람이든 애초에 내가 아니면 남이에요. 내 사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통수를 잘 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쉽게 의지하고 쉽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의존 심리가 많은 분들이 통수도 잘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의심과 경계심이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믿으면 후회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안이라던가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이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게 일종의 벽이 되어줄 거예요. 그 벽은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건데 이때 그 안전장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 삶에 있어서 혼자 스스로를 지탱하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무나 붙잡고 아무나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통수를 여러 번 맞아도 그 사람이 떠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덥석 물어서 빨리 갈아타려고 해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믿고 또 내어주고 당신이 내 인생의 기둥이 좀 되어주십사. 당신을 소중하게 대해드릴 테니까 융숭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내 인생의 지탱이 되는 기둥이 되어주십사.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필연적으로 통수를 많이 맞겠죠. 8번째 특징은요. 부정적인 가능성과 위험성을 대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의 감정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불안하지 않아? 이게 최선이야? 야, 두렵지? 너는 충분히 위험 요소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 빨리 대비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인 생각하면 재수 온 붙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 꿈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증거들이 많잖아. 나는 내 불안이 말하는 것들을 내가 본 명언책에서처럼 따르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긍정강박증에 사로잡혀 있거나 낙천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은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라던가 위험 요소라던가 내가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있거나 여러분들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무방비하게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자,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과거 관계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적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수칠 만한 사람들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나는 이마에 당신을 통수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써놓고 다니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고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뒷전이고 자기의 감정만, 자기의 입장만 중요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알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수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 기대와 너무 다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줄 몰랐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정말 좋게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다 라던가 날 배신 때리다니 라던가 뭐가 됐든 간에 그때 여러분들이 관계를 정리하고 그 관계를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왜 배신감을 느꼈고 어떤 부분에서 무지했고 어떤 것들에서 경솔했고 쉽게 남들에게 신뢰하고 헌신하고 내어줬는지 등등을 통찰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방심하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내어주다가 똑같이 통수를 맞고 똑같이 후회를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수를 한 번도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통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덜 경험하거나 약하게 경험하거나 웬만하면 경험하지 않는 쪽으로 예방하려면 여러분들 과거에서 그런 경험치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경험치를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무작정 의심만 해가지고 통수를 안 맞으려고 하니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쳐내기만 하고 또다시 순진하게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전부 상대 탓이라고 해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인생에서 슬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무려 배신감을 느꼈다면 저건 상대방이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다 또는 내가 배신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이 하나의 소망이 이 기대가 이 직업이 이 꿈이 나랑은 정말 안 맞나 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꿈이든 소망이든 미래의 가능성이든 어떤 인물이든 믿었던 것에 통수를 맞았을 때 그것들을 쉽게 덮어버리는 이유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상대가 잘못한 거잖아. 세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 거잖아. 이러면서 덮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했거나 연약했거나 순진했거나 너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흔들렸을 수도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쉽게 덮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좋을 대로 내가 너무 충격받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저건 내가 아니라 저 외부의 탓이야 하면서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끙끙 앓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 배신감의 감정을 곱씹으면서 속이 문드러지죠. 문제는 문드러진다는 거야. 덮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선물해 주는지 알아요? 충격, 공포, 두려움, 슬픔, 원망, 외로움, 허무함, 상실감, 두려움, 불안, 무의욕, 의심, 피해의식, 마침내 자기 혐오. 그래서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회피한다고 회피가 되는 게 아니라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피로도를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이런 이미지들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겁에 질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때 이 배신감을 내 손 안에서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도망가기 바빠서 반대로 행동을 하죠.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난 선량한 피해자고 난 도망가겠어. 덮어버리겠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데로 회피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배신을 많이 당하고 통수 자주 맞는 사람들 특징을 이렇게 쭉 10가지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감정학교 수업과 영문학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쭉 보신 분들은 요것들에 해당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업들이 자기 것이 덜 되었거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모든 부분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더 잘못했고 내가 더 잘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이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내 책임도 있어 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치유와 정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